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자유은퇴기 오늘 첫 방송인데요. 오늘 주제는 미국 주식의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이란 주제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로그로 이 18년간 1464배의 수익률을 나타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식시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예측은 되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한두 번은 맞을 수 있는데 결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은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는 너무 힘들고 이걸 맞출 수만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겠죠. 결론은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하는 말은 확률은 50%라고 해요. 지금도 미국 주식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어떤 투자가분들은 너무 과열이다, 고점이다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선생님이 2020년 7월 9일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일단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미국의 엄청난 투자 대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 켄 피셔나 론 바론, 빌 에크만 같은 분들은 긍정적이시고요. 누구나 아는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은 이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했죠. 그런데 한 20여일 후에 다시 김단태 선생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이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은 긍정에서 단기 부정으로 적인 시각으로 변해 있었고 워렌 버핏은 이제 약간 긍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투자의 대가들도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미래 예측이 바뀝니다. 그만큼 미래 주식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본인만의 투자 방법으로 계속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믿으시겠어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50% 확률이에요. 그래서 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단 좀 우리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는 하락장에서 손실은 잃어봤자 100% 원금을 그냥 있는 거지만 상승장에서 수익은 무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승 곡선을 타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장에서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서 수익을 최대한으로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률이 높은 주식을 사서 거기에 따라갈수록 수익률이 높겠죠.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 미국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야, 미국 주식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다. 그걸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급락장을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대부분 멘붕 상태여서 이거를 팔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애널리스트나 일반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당분간은 이 하락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나 단기간에 주식들이 회복을 많이 했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특히 언택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회복을 하면서 그때 반사이익을 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코로나 전후 때 미국 주식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그 주가가 이때 단기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때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거든요. 미국에는 아직 환자가 없었고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길래 이번 코로나는 별게 아닌가 보다 했더니 미국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을 하게 됐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때만 해도 모두 다 멘붕이었고, 단기간 이게 장세가 언제 끝날지, 팔아야 될지 그냥 놔둬야 될지 하고 있을 때, 중간은 주식은 단기간에 금방 회복해 버렸어요. 미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여력도 없이 너무나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서, 정말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알 수도 없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이 고점일까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한 2년여 동안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되게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냉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원칙을 사실 갖기가 쉽지 않아요. 원칙을 세우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세우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개인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여분의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투자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다른 색다른 투자법은 없을까 많이 고민을 좀 하게 됐죠. 제가 처음에 했던 투자는 미국 장기 투자였는데요. 2019년 초였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의 좋은 종목들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애플과 보잉을 들고 좀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두 종목 다 대부분의 미국 투자 전문가들은 강추를 했었죠.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수익률도 좋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애플도 사라는 분도 있고 보잉도 사라는 분도 있고,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애플과 보잉의 주가 차트인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애플은 꾸준히 상승하다가 코로나 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많이 회복을 했고, 최근에는 주식 분할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더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잉은 좋은 미래를 예측을 했지만 비행기 추락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하락 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보잉은 계속 두고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두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둘 것인가 참 고민이 되죠. 이게 주가가 오르고 언젠가 원금을 회복을 하더라도, 결론은 돈은 그렇지만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은 시간이 지나서 계속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어서 약간 스노우볼처럼 커진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보잉이 2, 3년 후에 원금을 회복하더라도 결국은 큰 손해가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전혀 돈을 못 벌었으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는 모멘텀 투자입니다. 결론은 성장을 하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서 거기서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투자법이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먼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빨간 줄은 S&P 500이고 이 파란 선은 이 모멘텀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만불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그리고 이 듀얼 모멘텀 이 파란색 그래프는 한 4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 투자를 했을 때 이 2020년도에 수익이 어떻게 변해 있냐를 보는 건데요. S&P 500을 기본적으로 샀을 때는 2020년도 지금 시간에 52,000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한 5.2배의 수익이 난 거죠. 이에 반해서 이 모멘텀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1461만 불이 됩니다. 약 1464배 정도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인데 이게 모멘텀 투자의 장점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이 하락하는 주식은 매도를 하고 상승하는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수익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죠.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보셨던 파란색 그래프는 아마존을 포함한 미국 우량주 한 4종목을 선택을 해서 모멘텀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2003년도에는 약 12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약 $10,000 정도, 2020년도 7월 현재는 약 175억, 그러니까 1464배 정도의 엄청난 수익률이 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P 500도 5.2배 수익률이 나긴 했거든요. S&P 500도 오르긴 했지만 이 모멘텀 투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마존 단일 종목을 그 당시에 구매를 하고 2020년도 지금의 수익률을 보면 154배입니다. 이 단일 아마존도 우리가 그 엄청난 수익을 낸 종목을 설명을 할 때 나오는 예시가 많은데 이 아마존 단일 종목보다 벌써 10배 정도의 수익 차이가 나죠. 이 모멘텀 투자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더 대단한 건 이 모멘텀 투자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2020년 코로나 급락장을 다 포함해서 나온 결과라서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17년이 지난 2020년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다시 보시면 대단하죠. 이 파란색의 모멘텀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인지. 좀 전에 말했던 아마존 단일 종목을 샀을 때입니다. 2002년 12월 30날 종가가 20.5달러였고 7월 31일 종가가 3164달러, 약 154배의 수익률. 이것도 대단한데 모멘텀 투자와 비교를 하니까 좀 초라한 성적이면 분명합니다. 모멘텀 투자를 하면서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고 상황 따라 판단하고 그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매수의 신호가 오고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좋았던 점은 저의 생각과 감정을 배제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적인 노동이나 스트레스 부분에서 많이 해방이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미래를 예측해 나가기 때문에 학습 효과들이 생기면서 어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모멘텀 투자를 하면서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모멘텀 투자가 상당히 이게 좋은 장점들이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단점을 뽑자면 이 과거의 데이터가 꼭 미래의 결과를 100% 반영이나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성장이 많은 주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과거에 급성장했던 종목들은 미래에는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늘 방송이라서 부족한 점도 있고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멘텀 투자의 장점과 어떤 제가 했던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